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주말 동안 엄마 모드를 발동했었는데 저희 아들이 명언을 남겨줬습니다. 뭡니까? 엄마가 빨래를 하면 새 옷이 생기고 예. 엄마가 요리를 하면 외식을 한다고. 제가 저희 아들 패딩 하나밖에 없는 패딩을 빨래했다가 망쳤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엄마 모드는 함부로 발동하지 않는 것으로 예. 하겠습니다. 그래도 외식이 어딥니까? 그쵸?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0062님께서 초등학교 예비 4학년 조카랑 듣고 있는데 조카가 혀를 차네요. 세상 돌아가는 게 저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저희 7살 아들도 같이 뉴스를 보면은 되게 진짜 약간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긴 근데 합니다. 뭐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러신 줄 몰라도 그렇게 애들이 네.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듣는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정말 많이 같이 보게 돼요. 같이 엄마, 아빠랑. 뉴스가 요즘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할 얘기도 많아지고. 참 슬프네요. 네, 빨리 정상화 시켜야겠죠. 8108님께서 민주주의는 소중합니다. 민주주의는 연약합니다. 계엄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메시지가 던지는 의미를 너무 알 것 같아서 울컥했습니다.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강한 민주주의를 보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3991님께서는 가짜를 찾아내려면 진짜를 많이 봐야 한다.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내는 비결은 진짜 지폐를 많이 보고 만져보는 것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요즘 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한 거짓말과 짜깁기식 막말들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내란 주동자, 가담자, 동조 세력들의 거짓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할까요? 자주 듣다가 세뇌되어서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생겨날까 염려됩니다. 이젠 말도 안 되는 말과 주장들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싶습니다. 거짓말보다 정확한 사실과 정의에 대한 보도를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과 진실의 어떤 그 구분이 그 투표용지 자동으로 이렇게 걸어듯이 걸러질 겁니다. 네. 예. 뭐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질 겁니다. 네, 예. 정확한 사실과 정의에 대한 보도 뉴스 하이킥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부정선거 얘기하는 분들은 그 아주 중심에 서서 얘기하는 분들 제발 왜 그렇게 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근거로? 네, 손으로 네. 세는 건 증거로. 어떻게 조작합니까?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네. 이런 어떤 이런 거짓들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없어질 수밖에 예. 없을 텐데 예. 지난 주말에도 예. 서울과 대구에서는 대규모의 극우 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 집회에 참석자들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좌파 재판관들은 빨리 꺼져라 말이야.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해체시켜야 되는 것이다. 헌재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헌재는 기각전문 조작 집단인가? 헌재를 국민 여러분들이 파괴해 주십시오. 이들이 판결을 오판을 한다면 우리는 혁명으로 싹 쓸어내야 됩니다. 운영은 안 돼. 운영배를 밟아. 밟아. 이미선을 밟아. 탄핵 심판 인용한다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역적이 될 것입니다. 제2의 의사 오적이 될 것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어떤 돈을 얻고 뭐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선동되는 사람들 인생을 망치는 젊은이들,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네. 뭐 지금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무슨 도면을 가지고 뭐 이 폭력을 선동하고 네. 선동돼가지고 만약이라도 거기 가담하게 된다며. 인생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한국사 강사라는 이분은 전환기시죠. 본인이 을사오적이 돼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명백히. 자, 왜냐- 문제는 예. 이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인천 동구 미추홀구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에 따뜻한 봄이 오면 아름다운 광장에서 전 목사님을 모시고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님을 반갑게 맞이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극우 지지층을 독려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네.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선거 멀다는 어떤 그 안도감 때문에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아무 행동이나 다 하면서 뭐 3년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예.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극렬 지지자들의 행태 온라인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디스인사이드 한 게시판에서는 헌법재판소 난입을 모의하는 듯한 글들이 다소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이 서부지법 난동 때도 모집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커뮤니티인데요. 그러니까 이 선동당한 사람들이요. 네, 이 선동당에서 어떤 순간적 기분에 이런 짓을 하면 네. 본인의 인생만 망가지겠습니까? 국가가 어지러워지고 또 그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헌재 주변에 탐색하고 왔다. 담벼락이 낮다.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 쉽다. 후문 쪽이 조금 배치된 경찰이 적다. 그리고 헌재 건물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를 공유하거나 이 경찰 차벽을 넘을 사다리와 야구 방맹의 헬멧 등을 준비했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13일을 디데이로 잡고 헌재 난입을 부추기는 듯한 글들도 아까 듣지 다소 않았습니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네. 그 국민 여러분들이 파괴해달라는 얘기를 막 짓거리고요. 그러니까요. 혁명으로 싹 쓸어내야 이게 어떻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흥분한 그 선동당한 사람들 네. 정말 어떤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직접 행위를 하진 않더라도 네. 이런 마음을 먹고 막 뭐 야구방망이 준비했다 이런 말 자기들끼리 하면서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 의식 구조가. 네. 아마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을 쓰는 것 같아요. 뭔가 퍼지데이, 이날이 퍼지데이다. 이게 무슨 영화의 더 퍼지에서 따온 말이래요. 이날 하루는 어떤 살인이나 모든 불법 행위가 용인되는 그러니까 공휴일이라고 이들이 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건 뭐 분명해 보이는데 네. 다만 이런 어떤 이 혼란한 틈, 선동을 당하는 척하면서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드러내고 그걸 즐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네. 어차피 엉망진창인 이 틈을 타서 네. 저 사람들도 나한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책임이 있겠지 이래가면서 어떤 폭력적인 상황을 자기 자신도 약간 즐기려고 일부러 이게 네. 옳다고 생각해서 아니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면. 맞습니다. 예. 경찰은 사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생긴 지 3주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 오늘 62명인가요? 63명인가 전원 구속됐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도 이런 어떤 일들을 온라인에서 퍼나르고 한다면 네. 뭐 하여튼 법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벌을 내려야겠죠. 이건 뭐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건데요. 사안이 예. 중대한 만큼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이번 DC인사이드 관련해서 헌재 폭동을 직접 수사한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요.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 경찰관이 56명이나 다쳤더라고요. 네, 근데 다친 정도가 유리병에 맞아서 머리가 찢어지고 예. 뇌진탕 증세에 전치 3주 이상인 부상자가 예. 11분이 넘고요. 어떤 A경정 같은 경우에는 시위대를 막던 중에 자동차 바퀴에 발이 깔려서 아이고. 발가락이 골절되고 이들 위에도 눈이나 이마, 손가락, 무릎 등이 찢어져. 그리고 예. 손가락 등이 부러진 경찰관도 여러 대다가 경찰 장비도 532개나 파손이 돼.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도 굉장히 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엄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적 처벌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민사적으로도 다 받아내야겠죠. 이 국가 재산이고 국가의 인명들인데 이들에게서 국가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분들 치료하고 하려면 그렇죠. 반드시 받아내야 될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엄청 클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를 알려줘야 될 겁니다.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반드시라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네. 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재수 좀 오면 안 걸릴 수도 있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여기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처 없이. 선처 없는 처벌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가가 남아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인권위에서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대통령 지지자들이 안건 통과를 요구하면서 인권위 건물 일부를 점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이재명 욕을 해봐라, 시진핑 욕을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사상 검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와. 보면 이 어떤 이 폭력이 관용된다고 느끼니까 폭력을 써도 네. 뭐 언어적 폭력을 비롯해서요. 이분들은 자기 아무 모르는 사람들도 막 욕을 하더라고요. 보면 네, 이 화면 맞아요. 보면 네. 아무런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 정도면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폭력이 용인된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을 또 일부 어떤 권력자들이 심어주고 있고, 네. 혹은 오히려 선동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게 오래가리라고 보진 않지만
지나간 다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나간 다음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후유증이 거. 클 것 같거든요. 예. 이 인권이라는 공기관을 어떻게 이렇게 오염시키고 폭력적으로 조장을 하고 이게 뭔가 그 우두머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예. 어떻게 공기관마다 이렇게 형편없는 인사들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이 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대통령 하나가 말입니다. 지난 2년 좀 넘는 동안 네. 정말- 대통령 그냥 가만만 있어도 이렇게 망가진 않은데 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이번에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하여튼 맞습니다. 투표를 꼭 잘합시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